그동안 추천템 물어보셔도 제가 제품 이름은 잘 안 알려드렸거든요.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쓰는 게 모두한테 정답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싹 다 깔게요. 내 돈 주고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 가까이 다시 산 것만. 그리고 이 중엔 화장품이 아예 아닌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게 반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가시죠.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8번째 구매인데 디오디너리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징크 1% 앰플이에요. 이런 30ml짜리도 있는데 이거 은근히 금방 써서 그냥 60ml로 사세요. 자주 사기 귀찮잖아. 이 제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샀냐 싶을 테지만 그냥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쓰기 좋은 기능성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백, 항염, 피지 조절, 피부 장벽 강화, 그냥 피부 고민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전성분 자체가 많지 않은 제품이라 원료에만 집중하는 앰플이에요. 근데 다른 나이아신 제품이랑 다르게 징크가 1% 들어있는 거, 이게 이 제품의 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부 겉에 있는 이 개기름을 싹 잡아주면서 좀 보송하게 마무리를 해줘요. 출근 전에 딱 발라주면 진짜 요만한 게 없다. 저도 나이아시나마이드 전용 앰플 입문할 때 다른 브랜드 한 5-6개는 써봤거든요. 비싼 브랜드도 있고 저렴한 브랜드도 있고. 근데 결국 다시 얘로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나이아신 앰플 이것만 쓰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도 아닙니다. 제가 디오디너리 본사 이 대시엠하고도 그동안 여러 번 연락 주고 받았었고 이거 말해도 되나? 그 전에 이제 신제품 행사 초청도 받았었는데 안 갔어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 제가 제품명을 말해놓고 광고를 받으면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점도 얘기할게요. 얘가 발림성, 사용감이 전혀 좋진 않아요. 바르는 동안에도 약간 때처럼 밀리고 흡수 제대로 못 시키면 뒤에 뭘 발라도 밀려요. 막 비싼 세럼들처럼 매끈하게 스며드는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쓰는 방법이 참 중요한데 저는 세수하고 나서 맨 피부 위에 바로 떨어뜨려줘요. 전체적으로. 최소 1분은 기다려야 밀리지 않고 잘 흡수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10%가 꽤나 고함량이고 징크도 1% 들어있어서 처음엔 소량만 써보셔야 해요. 예민한 여드름 피부 상태면 차라리 다른 나이아신 앰플 5% 이하 함량부터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 앰플도 결국 깨끗한 피부 위에 올려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어떤 클렌저로 씻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거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쭉 얘기했던 거죠. 일단 클렌징 밀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폼 클렌저처럼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유분 베이스로 메이크업이랑 노폐물을 살살 녹여서 닦아내는 타입이에요. 얘는 거기에 참마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게 특징인데 마른 손에 적당히 짜서 한 30초쯤 문질러줘요. 그래야 쭉 늘어지는 제형이 모공 속 노폐물이랑 선크림을 깨끗하게 씻어주거든요. 헹구고 나면 이 뽀득뽀득한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막이 한 겹 남은 것처럼 클렌징 밀크 중에서도 가장 순하더라고요. 저 피부 한번 뒤집어져서 뭐 잔뜩 올라왔을 때 다른 클렌저는 닿기만 해도 따가웠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때도 거의 안 따가웠어요. 물론 이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진한 메이크업까지 하신 분들은 한 번에 안 닦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좀 더 세정력 좋은 클렌징 밀크를 쓰거나 아예 이중세안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각질이나 피지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밀크만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폼. 요것도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각질 관리 약산성 클렌저로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여기서 약산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가 원래 약산성이거든요. 일반 비누나 딥 클렌징 폼클은 보통 약 알칼리라 씻고 나면 피부 pH가 틀어지면서 막이 깎이고 당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pH를 비슷하게 맞춰서 피부 보호막도 훨씬 덜 건드려요. 지성이신 분들이 쓰면 진짜 최고인 약산성 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녹두 추출물이 진정까지 잡아주고 임상으로 모공이랑 피지 쪽도 검증된 친구다. 여기 들어있는 알갱이들을 그냥 대충 문지르면 피부에 엄청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손에서 제대로 거품 충분히 올린 다음 살살 롤링해 줘야 됩니다. 클렌징 밀크 쓸 때보다 더 살살 해줘야 돼요. 근데 유일한 단점은 얘가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이 세안하고 나면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씻은 다음엔 좀 더 보습에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클렌저 따져가면서 세안해 봤자 얼굴 닦는 수건이 더러우면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챙기게 된 게 크리스마 더마랩 일회용 페이스 타올입니다. 피부과 가도 모낭염 있는 분들한테 일회용 페이스 타올 권하는 의사쌤들이 은근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세탁기에 아무리 돌려도 100% 위생적이긴 힘들어요. 게다가 수건을 한 번만 딱 쓰고 바로 빠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재구매템 진짜 거의 1순위예요.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다들 순면 100%라고는 하는데 두께도 별로고 종이로 좀 닦는 느낌? 얼굴 예민한 사람한텐 이것조차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꽤 부드럽다. 그냥 세안하고 물기만 톡톡 제거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면 이 숙소 환경이 좀 열악한 데가 있잖아요. 수건 언제 빨았는지 모르겠는 곳. 저는 2박 3일 이상 여행 갈 때는 이거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쿠팡에서 2박스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박스에 80매 들었거든요. 하루에 2장씩 쓴다고 쳐도 한 박스로 한 달은 넘게 쓰니까 한 번 써보면 다시 수건으로 못 들어갑니다. 정말 세안하고 잘 닦았으면 이제 보습이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보습제에 진심이거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정, 장벽, 재생크림류에는 돈을 아예 안 아껴요. 그렇게 이것저것 써본 것 중에 잘 만들었다고 느껴서 최근에 계속 써보고 있는 이 장벽 크림 라인이 닥터 디퍼런트 제품이에요. 얘는 지금 날씨에 쓰기에는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같은 라인 113 세콜지를 쓰고 있어요. 311은 세라마이드, 113은 지방산을 강화한 거예요. 지성 여드름 피부는 보통 이 지방산이 부족한 경우가 꽤 있어서 실제로 이 성분을 딱 발라줬을 때 도움도 되고요. 처음 짰을 때 엄청 가볍진 않아요. 근데 막상 바르면 수분 크림처럼 쫙 발리고 한 2-3분만 지나면 흡수돼요. 그래서 바르는 양만 소량으로 조절하면 지성도 여름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보통 유사 세라마이드를 많이 넣거든요. 이게 단가도 더 싸고 제형감 좋게 만들기도 더 쉬워서.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세라마이드를 넣었어요. 그만큼 이 제품이 좀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또 무향료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서 뭐 올라온 적도 전혀 없어요. 얘는 뭐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는 국밥템, 누적 판매가 1000만 개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제품력 좋은 건 말하면 입 아프니까. 얘는 세라마이드를 캡슐 형태로 꽉 채워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다시 잡아주는 크림이에요. 단점은 꽤 오일리하고 제형이 무거워요. 저도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거의 안 발라요. 근데 왜 굳이 이야기를 꺼냈냐? 얘는 저한테 약간 비상약 같은 크림이에요. 환절기 피부 뒤집어졌을 때 밤에 이것만 바르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붉은기랑 거친 게 확실히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무향에 자극도 거의 없어서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고 쿠팡 가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두는 편입니다. 보습까지 했으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피부 관리 해볼게요. 7번째, 셀리맥스 레티날샷 부스터. 이건 밤에만 쓰는 피부 치트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공 줄어 보이게 만들고 피부 장벽 튼튼하게 만들고 블랙헤드 색소 침착 옅어 보이게 만들고 주름과 탄력 개선시켜주고 다 말하면 너무 기니까 이쯤만 얘기할게요. 이만큼 레티놀, 레티날, 비타민 A 계통이 치트키인데 얘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순수 레티날 0.1%를 리포좀 형태로 자극은 낮게 설계한 게 포인트예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마켓에서 이거 올영 세일보다 더 싸게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몇만 개가 팔렸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이걸 또 마켓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 그 가격만큼 못 가져오면 안 할 생각이라서. 보고 계시죠? 셀리맥스 측. 물론 마켓이랑 상관없이 그냥 정가로 사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어쨌든 이게 레티노이드 계통 제품이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열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2주는 주에 한 2-3번씩 밤에만 쓰시고요. 다음날은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꼭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순수 레티날 제품 한 번도 안 써봤다, 레티놀만 써봤다, 근데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면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밤에 레티날 같은 걸 썼으면 낮엔 선크림 필수라고 했었죠 아까. 그래서 8번째는 선크림인데 세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 요 더하르나이 무기자차 시카이드 선크림이에요. 무기자차는 이 징크나 티타늄을 겉에 코팅을 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자극이 적고 바르자마자 효과가 난다는 게 장점이라 예민한 피부한테 상대적으로 좋고요. 당연히 무기 특성상 눈도 안 시려요. 대신 무기자차 단점이 보통 백탁이 심하거나 뻑뻑하다는 건데 얘는 그게 상대적으로 덜해요. 바르고 나서 번들거리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이거 무향료 제품이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그거 하나만 빼면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정말 육각형에 가까운 선크림이다. 참고로 선크림 바르기 전에 보습제 충분히 바르고 바르셔야 되는 거 알죠? 이거 대충 하고 선크림 바른 다음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못 바르겠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야외 활동이 길어서 중간에 더 발라야 할 때 이 선크림을 손에 짜서 바르려면 밖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게 된 게 네이처 리퍼블릭 선스틱이에요. 이거 여름 때 정말 필수템입니다. 가끔 1+1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한 개에 막 7,000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이소인 줄 알았어요. 유기자차라 백탁 아예 없어요. 면적도 넓어서
바르기 편하고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한여름에 이제 신호대기 걸리면 이 팔만 진짜 미친듯이 탔거든요. 이러고 있어서 그때 얘를 이렇게 쭉 발라주고 팔토시 입으니까 훨씬 나았어요. 요건 쿨링 수분 버전인데 발라보면 진짜 쿨링감이 확 올라옵니다. 햇빛 강하게 받을 것 같을 때 딱 15분 전에 쓱 발라주는 습관 들이세요. 가격도 저렴한데 은근히 오래 써서 가방에 하나, 차에 하나 막 둬도 부담이 없습니다. 더러워질까봐 못 쓰시는 분들 많던데 낮에 그냥 편하게 쓰시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냥 겉면에만 물티슈로 싹 한번 밀어주면 돼요. 자, 매일 바르는 기초랑 선케어는 여기까지고 이제 가끔 챙기는 스페셜 케어 차례예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예요. 제가 좀 피부가 예민해서 안 맞는 마스크팩 붙이면 얼굴 이렇게 좀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냉장고에 5분 정도 넣어뒀다가 붙이면 시원하게 열감이 내려가요. 근데 시트팩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수분을 편하게 채워주는 용도가 다거든요. 여기다가 무슨 대단한 뭐 콜라겐 흡수가 되고 주름이 펴지고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싸면서 붙이고 났을 때 뭐 안 올라오는 게 최고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진정 쪽 마스크팩이고요. 시트 밀착도 잘 되고 에센스도 넉넉하고 사실 전 얘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게 비싸서 저는 요즘에 그냥 이거를 좀 더 쟁여두고 사고 있다. 그리고 아비브 제품 중에 이 껌딱지 라인 그 있거든요. 검정색으로 포장지 되어 있는 거 걔는 좀 별로더라고요. 시트지가 좀 불편한 느낌? 그래서 그냥 이런 투명한 포장지로 된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자, 시트팩 말고 가끔 제대로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린제이 모델링 컵팩. 모델링 팩 좋다고 꼭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사잖아요. 이거 유통기한 지나면 막 곰팡이도 생기거든요.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일회용입니다. 그 안에 가루랑 떠다 바르는 스푼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자주 하진 않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솔직히 자주 하기엔 너무 귀찮아요. 뭐 만드는 것도 귀찮고 붙이는 것도 귀찮고 떼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걸 잘하진 못해요. 이거 잘하시는 장인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 가루를 물에 섞은 다음에 이걸 얼굴에 바르면 모공 속 노폐물이랑 열감을 잡아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델링팩 자주 할 거 아닌 사람한텐 이게 딱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씩 사서 쓰고 버리면 끝. 잔여물 안 남게 잘 떼고 닦아내셔야 해요. 그리고 여드름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선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데요. 피부에 진심인 사람들은 바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 1번에 나온 디오디너리 그게 나이아신나마이드랑 징크잖아요. 요 두 개를 각각 영양제로도 챙겨 먹어요. 그만큼 식습관 이너뷰티의 진심이라는 거. 그래서 13번째 재구매템 마미케어 올레즙이에요. 올리브오일 스틱으로 된 건데 아니 기름을 대체 왜 먹냐? 네, 폴리페놀 챙기려고요. 그 중에서도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오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만 들어있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도 이 염증 반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저는 몸 안의 염증 베이스 자체를 낮춰준다는 개념으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건 TMI인데 이제 전에 어머니한테 제가 병 올리브 오일을 선물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모금 드시고 6개월째 아예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그 한 병에 20만 원짜리였는데. 네. 근데 이 올레즙을 드리고 나니까 그냥 금세 다 드시고 또 언제 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박스 제가 직접 구매해서 배송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맛 자체는 원탑이고 스틱형의 개별 포장 제품이라 아침에 바쁠 때도 그냥 흔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딱 하나, 정가가 꽤나 비싼 편이다. 그나마 쿠팡이 저렴해서 제가 여기서 몇 번 구매했거든요. 저도 이번 올레즙 마켓 때 20박스 내돈내산으로 쟁여뒀습니다. 얘도 예전에 영상으로 따로 다뤘었죠. 딜라잇 가든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진짜 강력해서 피부톤 환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안토시아닌이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이 핸드폰 많이 보는 우리 같은 사람한텐 딱 필요한 성분이죠. 사실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도 다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함량으로 따지면 블루베리가 이제 꽤나 상위권이고 무엇보다 얘가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마트 가도 아무나 있으니까. 일단 원산지 미국산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유기농이면 좀 더 안전해요. 이 쿠팡에서 얘가 이제 900g 한 봉에 한 10,000원 중반대인데 한 달은 넉넉하게 먹어요. 제가 블루베리 영상 올리고 나서 반응이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좋았어요. 티동님도 여러 번 영상에서 다뤄주셨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 따라서 스무디 만들어 드시고 인증샷도 보내주셨었거든요. 사실 직접 해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영상 하나 보고 행동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그게 진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채널 초창기라서 이거 누가 보고 따라 할까 싶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동안 피부 좋아지는 식습관 영상에서 강조했던 건데 바로 고등어 생선구이예요. 고등어의 오메가3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선구이 파는 데가 많이 줄었잖아요. 백반집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하려고 순살로 된 걸 사다 놉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축에 들면서 가격도 착하고 구하기도 쉽거든요. 비비고나 다른 순살 고등어도 먹어봤거든요. 어떤 건 생선 자체가 좀 부실하고 어떤 건 가시가 너무 많고 한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이런 유통기한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먹는 건 가시제거 연구소 고등어 밥상 오렌지 라벨인데 이 잔가시를 다 발라낸 순살이라 가시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냉동된 그대로 요거 뜯어가지고 에어프라이에 넣고 돌리면 끝. 여기에 이 잡곡밥, 이 잡곡밥 하나만 딱 곁들이면 그게 그냥 건강식 끝판왕이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진짜 몇 번씩 사고 또 사는 15개 찐템이었습니다. 제 피부랑 여러분 피부가 다르니까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식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어떤 타입이고 나한테 뭐가 맞을까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골라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당장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부결 서민준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